안녕하세요, 안학입니다. 지난 7, 8회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선택의 순간 인생은 갈라진다는 것. 명단 대신 퇴직서를 내밀었던 김낙수. 그 결단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9회와 10회를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9회. 정말 중요한 일들이 터집니다. 먼저 상가 사기가 터져요. 김낙수는 처음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꿈을 꿨어요. 월세 900만 원, 3년이면 투자금 회수, 10년이면 노후 해결. 달콤한 계산이었죠. 퇴직금 5억 원, 대출금 5억 5천만 원. 합쳐서 10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상가.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였단 거. 월세는 안 들어오고 그곳은 한적하고 찾는 손님도 없는 개살구였어요. 상가 2층에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1층에는 텅 빈 점포들. 사람 발길이 끊긴 곳이에요. 통장엔 30만 원도 채 남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낱개로 사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가는 기로마다 낙동강 오리알. 차라리 죽을 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상가 사기로 모든 걸 잃은 김낙수는 절박해요. 절실함에 동서 한상철의 회사를 찾아가요. 하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간이 시작돼요. 처제는 마치 형부를 면접 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철없이 오너 행세를 하는 태도. 내가 형부 면접을 보는 것 같네. 25년 대기업 부장이 처제의 작은 회사에서 택배를 나르고 커피 심부름하고 자기 책상도 없이 일해요. 하지만 기회가 찾아와요. 회사의 통신, 인터넷 문제가 불거져요. 김낙수의 전문 분야예요. 25년 대기업에서 쌓은 실무 능력. 그게 필요한 순간이에요. 김낙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서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거기 다 내 후배들이야. 처제 부부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해요. 큰 목소리로 성공을 장담해요. PT를 만들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는 그 모습. 마치 다시 한번 대기업에 돌아가려는 절실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ACT를 찾아가요. 자신의 후배들 앞에서 PT를 하기로 해요. 영업팀 부장 도진우 앞에서. 밤샘 준비, 혼신을 다한 발표. 자신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땀이 나고 말은 버벅버벅. 체면이 안 서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도진우가 제안해요. 수수료 없이 하는 건 어떨까요? 6개월 무수수료로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처제 부부는 승낙하죠. 김낙수는 낙담해요. 처제 부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장담했던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민망하고 자존심이 박살나요.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김낙수는 처제와 한상철에게 소리쳐요. 뱀 같은 놈이 더 뱀 같은 놈이랑 잘 해봐라. 그 이후 김낙수는 더 절실함에 빠져요. 상가 사기, 수수료 영원, PT 장면의 굴욕, 모든 게 뒤섞여 있어요. 동서 회사에서 나오고 김낙수는 대리운전을 시작해요. 밤마다 거리를 누비며 돈을 벌어요. 어느 날 퇴사 전 단골 식당에서 콜 요청이 와요. ACT 시절 자주 가던 식당. 똑다리 식당. 설마 하면 갔는데 역시나 술 취한 손님의 차키를 받는 순간 예전 팀원들을 만나죠. 자존심이 더 박살나요.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 중 그 손님이 부하 직원과 통화를 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갑질하며 욕하는 상황. 하필이면 김 부장이었죠. 김 부장이라는 호칭. 그 호칭은 더 이상 자신에게 붙는 게 아닌데 전화기 넘어 그 사람에게 자신이 대입되며 낙수는 갑작스런 공황 증상에 정신이 흐려져요.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터질 듯하고 세상이 멀어져 보여요.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낙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내고 맙니다. 25년이 무너지는 이 여정. 한 회차에서 모든 게 터지는 거예요. 상가 사기. 처제 부부 앞에서. 굴욕과 배신. 대리운전 중 후배들과의 마주침. 술 취한 손님의 폭언.
공황장애, 교통사고, 모든 게 동시에 터져요. 10회에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던 낙수의 연락을 받고 아내와 아들이 달려온 장면으로 시작해요.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함을 느껴왔던 박하진. 정신과에 가봐야 해. 하지만 김낙수는 거절해요. 사람들의 시선,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괜찮은 척하는 남편을 보고 박하진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러요. 정신 차려 김낙수.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목소리. 하는 수 없이 김낙수는 아내의 손에 끌려 병원으로 향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병원을 찾은 김낙수. 그런데 그 병원이 어디냐면 자신이 산 상가 2층이에요. 망진 프라자 위층에 자리 잡은 정신과. 아이러니해요. 사기당한 그 상가 건물 안에서 정신치료를 받게 되는 거. 나대룡은 차분한 의사의 목소리로 진단을 내려요.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짚어줘요. 호흡 조절,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안정.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었으니까. 설상가상 박하진에게 모든 걸 들키고 말아요. 상가 매입 사실, 아들 김수겸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액의 사고를 친 남편과 아들에게. 박하진은 크게 실망해요. 당신들한테 내가 가족이긴 한 거냐? 자리를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낙수는 눈치도 보이고 더욱 심란해져. 집에도 가지 못하고 상가에서 먹고 자요. 그러다 화장실에서 나대룡을 다시 만나요. 나대룡은 김낙수를 보고 말해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그 말에 끌려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형 김창수와 비교당했던 일. 모든 게 경쟁이나 다름없었던 일. 잊고 있었던 자신의 상처를 불현듯 자각해요. 그리고 형을 무작정 찾아가요. 형의 카센터. 김창수가 있는 곳. 형이 서울대 못 갔을 때, 회사 잘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다 기분이 좋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어릴 적 바나나 사건과 부반장이 되었을 때 사건도 회상하며 마음속에 오래 묵혀놨던 서운함을 모두 쏟아내요. 그런데 낙수의 어릴 적 일들을 형은 기억을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에 더 허탈한 마음이 들죠. 밤새 처음으로 동생의 아픔을 들은 형은 바나나 내가 먹은 거 맞다 미안하다며 사과의 쪽지가 담긴 바나나 한 상자를 건네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낙수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뒤흔든 원인이라 여겼던 오랜 날의 앙금을 풀어가요. 후련한 감정으로 나대룡과 바나나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김낙수. 진짜 나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자신도 아들 김수겸에게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형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아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걸요. 아내 몰래 아들과 라면을 끓여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시도하죠. 아버지의 강요 역시 애정 표현임을 알게 된 김수겸도 기꺼이 김낙수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고 함께 대리운전을 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밤하늘 아래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따라가는 아들의 차. 낙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한편 박하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해요. 남편의 인생을 모두 바쳐 산 집. 그야말로 김낙수의 트로피나 다름없는 집. 현관부터 베란다까지 담긴 25년의 회사 생활. 하지만 트로피를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가 사기로 인한 손실. 아들의 빚. 깊은 생각 끝에 박하진은 결단을 내려요. 집을 매각하기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켜고 거실, 침실, 주방, 집의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 올려요. 한 가족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집. 이 집의 사진들을 올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해요. 마지막에 등록 버튼. 한 번의 클릭.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될 거예요. 51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팔리는 거.
박하진은 눈물을 흘리고 클릭. 화면에는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집은 등록됐고 곧 누군가 이 집을 보러 올 거예요. 51년의 트로피는 이제 팔려갈 준비가 된 거예요. 10회는 이렇게 무거운 결정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11회 예고. 예고를 보면 뭔가 이상한 일들이 펼쳐져요. 자존심과 현실의 충돌이 절정에 달해요. 내가 집 안 판다고 했잖아. 김낙수의 목소리는 떨려요. 자존심의 마지막 울음이에요. 하지만 박하진은 이미 집을 등록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요. 여기서 부부간의 갈등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고에서는 희망의 신호도 보여요. 한번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형 김창수가 동생에게 제안해요. 대리운전이 아닌 창업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혹은 형의 카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 아니면 다른 방식의 사업?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형제의 화해가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까? 형은 동생을 도우려고 해요. 같은 처지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식으로 해보는 거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사장님 뵈러 가시죠. 도진우가 상무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대사. 도진우 나 배신하고 황태선 전무한테 붙었다. 도진우가 상무를 배신했다는 뜻. 직장 내 권력 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ACT 1팀의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돼요. 도진우의 냉혹함이 팀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그의 방식은 너무 가혹해요.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태도. 팀원들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야,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이 대사가 나와요. 상무가 도진우 대신 김낙수를 찾아요. 상무는 왜 김낙수를 찾을까? 도진우가 자신의 위상을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도진우의 방식이 너무 냉혹해서 상무는 더 따뜻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낙수는 25년 대기업 부장. 수많은 후배들을 거느렸던 사람. 도진우와는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무는 그걸 알고 있어요. 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대사. 김낙수 상무. 상무직함이라는 타이틀이 돌아온 걸까요? 혹시 이건 상상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타이틀을 잃은 사람이 정말 무의미할까? 아니면 타이틀을 벗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까? 모든 걸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도진우와 달리 김낙수는 사람을 돌본다. 왜냐하면 그도 절망을 알기 때문이야. 상무는 그런 김낙수가 필요해요. 팀을 다시 정리하고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상무가 말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모든 걸 잃은 사람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은 경험이고 통감이고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정으로 남는 게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틀은 없어도 능력은 있고 돈은 없어도 가족은 있고 자존심은 상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 25년을 버틴 사람에게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형제, 친구, 상사. 이게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예요. 타이틀 없어도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2회차만 남은 상황.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11회를 봐주세요. 1. 자존심과 현실 누가 이기는가? 2. 형제의 화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3. 타이틀 없어도 당신은 필요한 사람인가? 다음 주 11회 진짜 기대됩니다. 본방 사수 꼭 하시고 저와 결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